여기는 포항 장기면 모포입니다. 모포 분교입니다. 여기가 우성산이죠. 예. 오늘은 우성산 올라갑니다. 오늘도 가고 싶은 지역이 있기는 한데요, 가려고 하는 데는 예보가 그닥 좋지가 않아요. 물론 오늘도 기상이 좋아요. 그래서 비행하기 좋은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데는 예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잠시 비행하고 양포 가서 낚시하려고 일로 왔어요. 여기에서 느끼기에는 바람이 매우 좋을 것 같으네요. 햇살이 뜨거워요. 예. 저 뒤에 봉우리 뒤쪽이 이륙장입니다. 여기서 한 20분 걸려요. 다 올라왔습니다. 바람 좋아요. 모포 우성산입니다. 이제 이륙 준비가 끝났고 바람 중원 나갑니다. 보통 때는 이륙장 준비를 좀 하고 나가는데요, 오늘은 낚시를 하고 와서 그냥 대충 캐노피 폈습니다. 이륙할 때 안 걸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교적 바람이 좋기 때문에요, 쉽게 이륙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올라오네요. 조금만 더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바람이 들어올 때 나가겠습니다. 바람은 센데, 바람이 앞쪽에는 바람이 센데 캐노피 쪽에는 바람이 약하게 들어가네요. 이게 시간이 늦었네. 지금 시간이 지금 시간이 2시예요. 여기는 가능하면 1시 전에 이륙하는 게 좋은데요, 그게 1시 반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바람이 잘 들어오는데 2시 넘어가면 이륙장에 바람이 잘 안 들어와요.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세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 약하다. 잠시. 바람 올라오는데요. 앞쪽에는 바람이 쉬는데 결비 쪽에는 바람이 없네요. 바람이 약간 춥습니다.
해무가 생기려나? 바람이 남풍이네요. 예보대로 내려갑니다. 바람 세기는 20km로 나오네요. 윈드색이 하나 있지. 여기 왜 윈드색이 있을까? 저기에 왜 윈드색이 있을까? 쓰레기인가? 윈드색이 아니고. 여기는 모방입니다. 여기 지금 양식장은 아마 영업을 안 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바람이 속도가 안 나네요. 왜 이러지? 바다 안쪽에는 남습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남풍이고.
이쪽에가 내록 광산이 있던 자리일 거예요. 내록이 뭐냐면 옛날 기와장 청기와의 푸른색을 띠게 하는 광물입니다. 해무가 생길려는가 봐요. 해무가 생겨나는 게 보이죠? 예. 구름도 생기는 원리가 이거랑 비슷하겠죠? 예. 이게 여름철에 심할 때는 바다에서 불난 것처럼 수증기가 싹 올라갑니다. 좀 전에까지는 여기 없었는데 지금부터 생기고 있네요. 제 집이 방어진 꽃바위에 있는데요. 여름철 해무 심할 때 보면 바다에서 불난 것처럼 연기가 쭉 피어 올라갑니다.
갑자기 구름이 싹 생기죠. 예. 자, 심심한데 비행에 대해서 기본이 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오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이 수영할 때 생존 수영 이렇게 하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도 바다에 만약에 빠졌을 때 장시간 동안 물에 떠 있는 방법, 낙엽처럼 배영으로 장도가 있으면 계속 떠 있죠. 근데 사실 수영을 또 나름대로 요령이 있는 사람은 우리 장애인 올림픽 같은 데 보면 팔 다리가 없어도 수영을 하죠. 예. 실제로 팔하고 다리를 누군가가 묶어 놓는다 쳤을 때, 묶어 놓고 바다에 던졌을 때 수영이 가능합니다. 팔 다리 다 묶여 있어도 계속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일종의 생존 수영이죠. 예전에 안전을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었더랬어요. 팔 다리 안 쓰고 수영하는 방법,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방법, 일종의 생존 수영요. 그런 의미에서 생존 비행 기본이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 다 조종조 이렇게 다 이렇게 잡고 항상 이렇게 비행하죠. 근데 아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거의 이렇게 잡고 잘 안 있고 그냥 라이저를 이렇게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있죠. 캐노피가 웬만큼은 들려도 그냥 이렇게 잡고 가만히 있죠. 이게 생존 비행의 기본이에요, 기본. 예. 사람은 넘어질 때 아니면 넘어지려고 할 때 본인도 모르게 손이 내려가요. 비행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비행 중에도 캐노피가 흔들린다든지 휘청휘청 하면 본인도 모르게 손이 자꾸 내려갑니다. 이렇게요.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고 착륙할 때도 마찬가지고 비행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파일럿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요.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본능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내려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캐노피가 위에서 빛나든지 마력권에 들어가서 흔들흔들 한다든지 해도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손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캐노피가 한쪽이 붕괴가 된다든지 아니면 많이 흔들리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쏠리거든요. 왼쪽이나 오른쪽 쏠리면 본인도 모르게 손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또 지상연습할 때라든지 이륙할 때 착륙할 때 넘어지려고 하면 본인도 모르게 손이 밑으로 내려가요. 비행을 하는 파일럿은 넘어질 때 통나무처럼 그냥 넘어져야 됩니다. 손을 짚으면 안 돼요.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손을 밑에 짚으면서 넘어지면 안 돼요. 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그 본능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비행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비행 중에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날개가 한쪽이 붕괴되어서 봄이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하는 경우에 자기도 모르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캐노피가 아니면 붕괴돼서 몸이 한쪽 쏠리더라도 손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손은 그대로 쏠리더라도 손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절대로 손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쏠린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할 일 없을 때 라이즈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쏠리도 안 내려가죠. 몸의 균형이 틀어지면 좌우 손 잡은 손으로 라이즈에 몸무게를 약간 실어서 균형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다가 보면 고화력분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 가면 아주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지역은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은 본인 모르게 들어갔는데 캐노피가 가장 많이 흔들린다. 아니면 뭐 일반적인 장소인데도 그 순간 바람이 많이 이렇게 몰아친다든지 해서 캐노피가 많이 흔들린다. 그럴 때 그 캐노피가 휘청거린다고 해서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견적견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를 잘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요. 캐노피가 흔들리면 그냥 라이즈를 잡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요. 이렇게 만세하고 가만히 있는 게 캐노피가 가장 안정적인 자세예요. 아주 뭐 눈곱만큼 이렇게 견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이걸 이만큼 이렇게 견제하면 뭐 깨끗한 지역에서는 괜찮은데 흔들리는 지역에 가서 이렇게 견제를 이렇게 많이 하면 더 많이 흔들려요. 그냥 만세하고 라이즈를 잡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이렇게 흔들려도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잡는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초보자일 때 교관들이나 스쿨장들이 흔들리면 뭐 흔들림을 잡아라 이렇게 해서 뭐 왼쪽 견제 오른쪽 견제 하는데 뭐 초보자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비행을 오래 하고 고급자분들은 흔들린다고 이렇게 흔들린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요. 만세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잡아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그런 순간은 캐노피가 붕괴될 만큼 세게 충격이 올 때요. 웬만큼 이렇게 흔들려도 날개가 안 잡힙니다. 근데 이게 잡는다고 까딱까딱 하면 날개가 더 잘 잡혀요. 그냥 만세하고 가만히 있으면 많이 이렇게 흔들릴 때 라이즈를 양쪽 다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날개가 잡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견제를 해주거나 이렇게 잡아줘야 될 때 있어. 그거는 이제 느낌적으로 알 수 있고, 날개를 이렇게 쳐다보면 날개가 앞뒤로 왔다 갔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세게 팍 오면 앞전이 들어오거든요. 앞전이 들어올 만큼 세게 이렇게 흔들림이 있는 경우에는 견제를 해주는데요. 그때 타이밍이 언제냐면요, 날개가 머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머리 제일 뒤로 갔다가 앞으로 쏘거든요. 이 쏠라는 찰나 있어요. 쏠라는 찰나. 그 순간에 견제 한번 탁 해주고 그냥 라이즈 잡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거를 또 잡는다고 잡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잡아주는 이유는 흔들림을 잡기 위한 게 아니고요. 캐노피가 순간적으로 탁 쏘면 그 쏘는 순간 그 타이밍을 약간 늦춰주는 거예요. 이 쏘는 속도를 약간 지체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쏘더라도 좀 약하게 쏘고 앞전이 들만큼 안 쏩니다. 그런데 그거를 끄고 하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데 겁나니까 캐노피가 머리 뒤로 이렇게 왔을 때 꽉 견제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견제했다가 휘청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만세를 팍 한다 이거랍니다. 그러면 아주 세게 들어옵니다.
아크로바틱 하는 거 있죠. 그런 게 뺑뺑이 도는 게 다 그런 원리를 하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캐노피를 흔들린다 해서 자꾸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흔들리고 이렇게 겁나거나 쪼이거나 그러면 그냥 라이저를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만약에 풋바를 밟고 있는 상황이면 풋바 정도는 놔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생존 비행의 기본입니다. 기본. 일일이 조금 흔들리는 걸 잡는다고 브레이크를 잡고 있으면 흔들림이 오면 잡고 있는 만큼 흔들림이 더 세게 옵니다. 그런데 이제 흔들림이 심한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흔들림이 심한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산을 넘어갈 때든지 이럴 때 산을 넘어가면 어느 순간 고도가 딱 꺼지다가 어느 순간 탁 흔들림이 좀 심해져요. 사실 이럴 때 대부분은 그냥 만세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푸바 밟고 가면 푸바 놓고 그냥 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장거리 비행 하려고 XC 하려고 넘어가는 경우는 이제 고도를 좀 갖고 넘어가는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비행을 하다가 바람이 세서 뒤로 밀려갈 때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져 가지고 할 수 없이 뒤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계속 올려줘야 돼요. 계속 올려줘서 올릴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올려서 뒤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뒤로 넘어갈 때 그냥 만세하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고도가 낮으면 흔들림이 심해요. 그런 경우는 날개를 접고 날개를 기적기를 하고 뒤로 넘어가는 게 안정적일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까 전에 흔들림이 좀 있으면 그냥 만세하고 가만히 가라 그랬죠. 보통은 그냥 가만히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이제 흔들림이 좀 불안할 만큼 좀 센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기적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적기를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적기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 구간을 벗어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기를 하면 캐노피 속도가 늦어지죠. 그냥 만세하고 가는 것보다 기적만 속도가 약간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흔들림이 좀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 고도 유지가 필요 없는 경우는 기적기를 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고도 유지 나머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이렇게 흔들림이 있어도 그냥 만세하고 라이저를 잡고 그냥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균형이 약간 틀어지면 양손에 힘을 적당하게 주어서 균형을 잡아주면 되고요. 그거를 일일이 잡으려고 이렇게 들고 쳐다보고 이렇게 계속 하실 필요가 없어요. 브레이크를 잡은 양만큼 바람의 변화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냥 만세하고 가까이 가는 것보다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행을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날개가 붕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 날개가요. 양쪽 다 붕괴되는 걸 보통 앞전 들어온다 그러고 한쪽 날개가 붕괴되는 게 있죠. 그 한쪽 날개가 붕괴되면 그냥 붕괴되는 게 아니죠. 한번 휘청하면서 날개가 붕괴되죠. 그 휘청하면서 날개가 붕괴될 때 몸이 한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이쪽 날개가 붕괴가 탁 되면 이쪽 날개가 살아있던 자기도 모르게 한쪽이 탁 쏜단 말이에요. 한쪽 왼쪽으로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죠. 비행하는 파일럿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손이 내려가면 안 돼요. 이렇게요. 몸이 한쪽에 쏠린다고 해서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손이 내려가더라도 손은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몸이 한쪽으로 쏠려도 손은 항상 위로, 몸이 쏠리더라도 손은 위에 있어야 돼요. 몸이 쏠린다고 해서 이 손이 같이 내려가면 안 돼요.
초보 장비들은 좀 덜한데요. 고급 장비들, 선수용 장비들요. 그런 장비들은 날개가 한쪽 팍 접히면 세게 돌아가죠. 근데 바로 세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날개가 이렇게 접힌다고 해서 이게 세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요. 이렇게 접힌다고 해가지고 날개 한 살아있으면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지점이 지나면 한 바퀴, 반 바퀴, 한 바퀴쯤 이렇게 가속도 버튼은 세게 돌거든요. 근데 그 세게 돌기 시작하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고급 장비들은. 초보 장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회복이 되는데 고급 장비들은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정 장비는 매우 회복이 안 되는 장비도 있어요. 저도 그런 장비를 타봤고요. 실제로 날개가 접혀서 날개 펴는데 30분 이상 걸린 적도 있어요. 초보 장비는 뭐 이렇게 보통 한번 탁 틀면 풀리는데 안 풀리는 날개들이 있어요. 굳이 크라바시 안 돼도 안 풀리는 날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이거를 한쪽을 계속 이렇게 한쪽이 접혀 있어요. 한쪽이 접혀 있는데 한쪽을 이렇게 견제를 하고 이렇게 튼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트는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자꾸 왔다 갔다 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양쪽 다리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회복이 안 돼요. 우리 한쪽을 과조작했을 때 특히요, 한쪽이 네거티브 스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한다든지 심하게 할 때 그러면 이렇게 스핀이 걸리는데요. 특히 그런 경우는 펌핑을 하면 회전이 안 멈춰요. 그냥 만세를 해줘야 회전이 멈추는데 펌핑을 하거나 이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 흔들림이 좀 이렇게 좀 심할 때 이렇게 라이저를 이렇게 잡고 비행을 하시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날개가 한쪽이 탁 접히더라도 이 몸이 한쪽으로 안 쏠려요. 이 몸이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자꾸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라이저를 이렇게 한손 감습니다. 감고 이렇게 라이저 잡아요. 그러면 풀렸겠네. 이게 B급이라서 풀리는데 고급 장비는 잘 안 풀리거든요. 이렇게 손을 견제를 한다고 이렇게 계속 견제하고 이렇게 트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힘들고 기체 흔들림이 심해져요. 비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큰 충격이 오고 그 충격 이후에 날개가 이렇게 확 접혔다 그러면 한쪽 손을 감습니다. 감고 또는 한 번 내지는 두 번 감고 잡아요. 라이저를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틀어요. 이렇게 하시면 흔들림이 별로 없고 신속하게 회복되고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잡는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쪽에 견제하고 턴다고 계속 이렇게 하면 몸이 자꾸 흔들리면 견제 라인이 계속 변합니다. 그냥 한번 쭉 감고 라이저를 이렇게 이 정도 잡아요. 잡고 이렇게 터주시면 돼요. 몸이 쏠린 게 있으면 이 잡은 손에 무게를 약간 실어주면 되죠. 이거는 생존 비행이에요. 뭐 이렇게 비행을 잘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좀 편하게 힘들지 않게 힘이 좀 덜 들게 비행하기 위한데요. 비행을 너무 잘 하려고 조금 흔들리면 끊임없이 소동기를 당겨서 흔들림을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충격 이후에 날개가 접힐 정도의 충격이 아니면 그냥 라이저를 잡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도적인 여유가 충분하고 좀 덜 흔들리게 가고 싶다 그러면 좀 흔들리는 구간 지나갈 때 날개를 접고 기저귀를 하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기저귀를 하면 고도 손실이 생기죠. 고도 손실이 되면 위험한 구역에서는 길을 접으면 안 되겠죠. 고도가 내려가도 상관없는 지역에서는 많이 흔들리면 기저귀 하고 있으면 덜 흔들려요.
그런데 기적기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 평소에는 쓸 일이 거의 없고, 바람 센 날 비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뒤로 밀릴 때 있어요. 밀릴 때 고도 여유가 있으면 밀려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되게 불안하게 넘어갈 때는 기적기하고 넘어가면 그 순간이 좀 덜 흔들려요. 그리고 또 맞아도 회전이 잘 안 걸리고요. 그렇습니다. 비행을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떠한 순간이 와서 날개가 접히면 날개에 살아있는 쪽 있죠. 살아있는 쪽 날개를 라이저를 한 번씩 감습니다. 감고 라이저를 잡아요. 그리고 죽은 쪽을 이렇게 결혼지에서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견제를 하시고 이렇게 견제하시고 틀면은 힘들어요. 힘들고 이게 가스트가 좀 있는 지역일 때는, 여기는 이제 바람이 깨끗해서 그런데 가스 있는 지역에는 많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요. 양쪽 다요. 이거는 그냥 잡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왼쪽 오른쪽 다 왔다 갔다 그럽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날개가 붕괴되거나 했을 때 캐노피를 펌핑하거나 할 때 캐노피 잡고 견제하면서는 손을 든 상태에서 견제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양을 손에 감고 그냥 라이더를 잡고 있으면 돼요. 이러면 손이 올라갔다 내렸다 안 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면 그냥 가르쳐주면 싸구려 지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거는 싸구려 지식이 아니고 어느 순간 본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지식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지만 아주 중요해요. 비행하다가 한번 이렇게 휘청하고 날개가 팍 접혔다 그러면 살아있는 쪽이에요. 한번 좀 감습니다. 감고 견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손이 날개가 접힐 정도로 흔들리는 지역에 들어가면 계속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리는데 들고 이렇게 견제를 하시면 본인도 모르게 자꾸 움직여요. 그럴 때는 살아있는 쪽 날개를 이렇게 한번 감고, 아니면 왼쪽으로 감고 라이즈를 딱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손을 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비행을 멋있게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존 비행이에요. 생존 비행. 여기는 바람이 정말 깨끗한 지역이에요. 바닷가 비행도 보면 조금 거친 지역들이 있어요. 아이고야, 이거 배터리 다 됐는가 봐. 바닷가 지역도 비행하다가 보면 바람이 조금 거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이륙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륙하고 나면 바람이 아주 깨끗해요. 또 깨끗한 것도 깨끗한 건데 일반적으로 상승이 좋아요. 여기가요. 근데 바닷가 비행이 고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는 뭐 안 그런 날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보면
고도 유지가 아주 잘 됩니다. 고도 심화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데 가기 귀찮거나 애매할 때 여기에 자주 와요. 또 그리고 저희 집이 방어진 바닷가예요. 우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이면 바다예요. 바닷가인데 이쪽으로 많이 와요. 그 이유가 또 이쪽 지역에서 낚시하는 걸 또 좋아해요. 우리 동네가 꽃바위인데 울산에서 낚시하는 분들 꽃바위 낚시하러 많이 오죠. 꽃바위방파제 또는 구강파제 아니면 설도방파제, 울산에서 대표적으로 낚시 많이 하는 지역이죠. 근데 저는 사실 그쪽에서 낚시 별로 안 하고 이쪽으로 많이 옵니다. 고기가 잘 잡혀서 여기 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바람 쐬러 쓱 오는데 오는 느낌이 좋아요. 해안길을 따라서 쓱 달려오는 드라이브 코스도 마음에 들고 우리 동네보다는 좀 한적하고요. 우리 동네는 사람이 많아요. 낚시할 때요. 여기는 우리 동네보다는 한적하죠. 와우! 이제 40분 비행했네요. 20분만 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심심한데 생존 수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 바닷가 쪽에서 비행을 많이 하죠. 저는 수영도 오래 했고 요즘은 수영 잘 안 다니는데 또 한때 밤마다 해루질 한다고 스킨 해루질 한다고 밤바다를 무지하게 들어갔어요. 물에 뜨는 것도 어렵고 물에 깔아앉는 것도 어렵죠. 실제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물에 뜨려고 수영하는 게 아니죠. 수영하는 힘의 대부분은 전진하는 데 쓰고 그냥 물에 뜨는 거는 숨 쉴 때만 입을 밖으로 내밀죠.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고 일반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숨 쉬겠다고 고개를 쉽게 들고 몸을 둥둥 뛰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 아주 힘들죠. 전진은 안 되고 힘들고 그렇죠. 사실 사람이 물에 앞으로 눕든지 뒤로 눕든지 가만히 있으면 물에 적당히 뜨지요. 특히 바닷물은 둥둥 뜨지는 않아도 물에 찰랑찰랑 거릴 만큼 뜨죠. 그래서 특별하게 수영을 안 해도 찰랑찰랑 거리게 떠 있는 동안에 가끔 숨 쉴 때만 반동을 해서 머리를 밖으로 내밀면 되죠. 그러면 손, 다리 다 묶여 있어도 호흡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머리 찰랑찰랑 뜨는데 숨 쉬고 싶을 때만 약간 반동을 줘서 호흡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물 안에 있으면 되죠. 생존 수영이 그런 거죠. 오래 가겠다, 멀리 가겠다 이런 것보다는 물에 오랫동안 떠 있겠다. 또 멀리 이동해야 될 때는
물을 띄우는데 에너지가 최소한으로 하고 전진하는데 최대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폐 안에, 몸 안에 항상 어느 정도의 공기를 채워두고 있는 게 좋죠. 숨을 쉴 때 공기를 끝까지 내뱉는 게 아니고요, 몸 안에, 폐 안에 공기를 한 5, 60% 남겨두고 작은 호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몸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크게 안 움직여도 부력이 생기죠. 그리고 호흡은 작은 호흡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물에 뜨기 위해서 에너지를 크게 안 써도 계속 떠 있을 수가 있어요. 팔이나 다리가 묶여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도 호흡이 가능해요. 저기가 그림 크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뒤쪽에가 호미 곳이고요. 저기가 낚시공원. 여기 말고 저 뒤쪽에 안 보이는 데가 양포죠. 저기가 수양산이죠. 예. 수양산은 동풍이로 가기 좋습니다.
기록이다. 오늘 기록 383m. 여기 오늘 최고 같다. 이제 내려갑니다. 57분 비행했고 이제 낙차. 무슨 소리가 나는데 헬기 소리 비슷하게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 예. 여기 비행하러 오면 가끔 총소리, 대포 소리가 나는데요. 무대가 저기 있어요. 저 밑에가 훈련장입니다. 밑에 건물이 있는가 봐요.
아, 전에 윈도색인 줄 알았는데 저게 저거네요. 서치로폴 같네요. 야, 뒤로 간다. 여기가 바람이 몰리는 데라서 가서가 안 가지네. 저쪽 가서 내리는 게 안전하겠어요. 내리는 것은 어디서 내리든 내릴 수는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데서 내리는 게 안전하고, 그렇지 않은 데서 내리려면 좀 흔들어야 되죠. 예. 불가피하게 흔들어서라도 내려가야 되는 지역 같으면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지역 같으면 굳이 이렇게 억지로 내려갈 필요가 없죠. 예.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지역에서 머물다가 착륙하는 게 안전해요. 저 끝에가 장비에 사리기가 편하니까 끝에 가서 내리겠습니다.
가볍게 내리면 되죠. 됐습니다. 이제 양포 쪽으로 낚시하러 갑니다. 오늘 우성산 일정 조회죠. 오늘 모포 우성산 비행 끝.